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민자 피격 사망 사태로 중단된 이민 단속국의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으로 이민 노동자 182만 명이 출신국으로 귀국한 대신 미국인 일자리가 늘어났고 임금은 인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메타가 AI를 이용해 병가와 출산 휴가 중인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2032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는 사회보장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초당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생충 감염으로 발생하는 장질환인 사이클로스포리아증 환자가 지난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민자 피격 사망 사태로 중단된 이민 단속국의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민 단속국은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2건의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차량 단속을 일시 중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국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중 하나인 차량 검문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전략이 조용한 표적 단속에서 1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이스의 현장 전술과 총기 사용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 요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7월 들어 7일 텍사스, 13일 메인주에서 잇따라 이민자들이 아이스 요원들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과잉 단속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 1월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던 미국 시민 2명이 총격에 사망한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방식을 일대 전환해 근 6개월 동안 긴장에 수그러들었다가 7월 들어 재발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52세 멕시칸 이민자와 메인에서 26세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가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트럼프 이민 단속을 성토하는 항의 시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과 아이스 국장까지 교체하고 떠들썩한 대규모 이민 급습 대신에 조용한 표적 단속으로 일대 전환했음을 공표해 파문을 진화해 왔으나 올 초에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단속국은 파문을 진화하기 위한 듯 2명의 총격 사망 사태가 벌어진 교통단속을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하루 만에 이를 번복시키고 아이스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교통단속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아이스는 범죄 퇴치에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인 교통단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이스의 총격 사망 사태로 텍사스와 메인은 물론 미 전역의 이민사회에서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에 교통단속 일시 중지라는 파문 진화책을 내놓았으나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공개 번복시킨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이 올 1월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곳곳에서 정면 충돌하며 불상사들도 속출하는 최악의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전략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에 체포할 불법 체류자 체포 쿼터로 지난해 3,000명보다는 줄였으나 2,000명으로 새로 설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 체포하다가 2배로 급증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이 강한 압박에 총기를 자주 사용하는 무리한 단속에서 불상사까지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으로 이민 노동자 182만 명이 출신국으로 귀국한 대신 미국인 일자리가 늘어났고 임금은 인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주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민 단속을 강화할 거란 예고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비롯한 강경 이민 정책으로 불법 노동자들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그 대신 미국인 일자리를 대거 늘리면서 임금도 인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어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이민 정책이 그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이민 정책으로 1년 반 동안 182만 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됐거나 자기 추방으로 본국으로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반 동안 강제 추방 90만 명, 자기 추방과 자진 출국 220만 명을 합해 310만 명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발표해 왔는데 그중에 취업하거나 일하고 있던 이민 노동자들이 182만 명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민 노동자들이 182만 명이나 미국을 떠난 대신 미국인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얻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재개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만 7천 달러인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6만 6천 달러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연방 상무부는 지적해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민 노동자들 182만 명이 미국을 떠났어도 미국의 고용이 거의 매달 증가해 왔기 때문에 미국 태생들이 더 많이 취업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태생 근로자들이 이민 노동자들보다 평균 연봉이 높기 때문에 미국 전체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올 들어서도 2월에만 마이너스 15만 6천 명을 기록했을 뿐 매달 증가해 올 1월 16만 명, 3월에는 21만 4천 명, 4월에는 14만 8천 명, 5월에는 12만 9천 명, 6월에는 5만 7천 명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민 노동자들에 의존해온 3D 업종을 비롯해 건축, 제조, 서비스 등 업종별로는 구인난, 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서는 이민 노동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낮은 연봉에 힘든 일자리를 원하는 합법 이민자들이나 미국 태생들을 구하기 어려워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타가 AI를 이용해 병가와 출산 휴가 중인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AI가 사람을 평가하고 인사에까지 활용되면서 그 부작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행하는 인사관리의 한계와 책임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AI를 활용한 인사평가 과정에서 병가와 출산 휴가 중인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AI가 휴가 기간 동안 업무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가 낮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인사와 조직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은 지금도 사람이 내리고 있으며 AI가 해고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AI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량과 프로젝트 참여도, 이메일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업무 효율을 평가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숫자와 기록은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도 병가나 출산휴가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직이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인사평가의 보조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채용과 승진, 해고처럼 직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채용과 인사평가가 늘어나면서 알고리즘 차별과 투명성을 둘러싼 법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AI 평가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부서에 평가 근거를 요청하고 성과 기록과 휴가 승인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출산휴가와 병가, 장애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유와 관련된 차별이 의심된다면 노동 전문 변호사나 미국 고용평등위원회 EEOC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의 상황과 맥락까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만큼 인사관리에서는 최종 판단을 사람이 책임지는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6년 후인 2032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는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초당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양당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인 프라미스 법안을 발의하고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한 후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7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고작 6년 후인 2032년부터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해 연금의 22%나 일괄 삭감해야 하는 대재난을 맞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2032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면 7천만 명은 매달 받는 사회보장연금에서 평균 22% $500씩이나 삭감당할 것이라는 적색 경고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연방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들이 사회보장연금 기금 확충에 본격 나서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딕 더빈,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빌 캐시디, 탐 틸러스 상원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은 초당적인 프라미스 액트를 공동 상정하고 사회보장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프라미스 액트는 구체적인 사회보장기금 확충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7인의 사회보장기금 자문회의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양당 양원 지도부가 실질적인 법안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 확충 방안은 크게 세 갈래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사회보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페이롤 텍스인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면서 현재 $18만 4,500 이상의 고소득층에도 다른 계층과 같은 6.2%를 일괄 부과하고 있으나 이 한도를 높이거나 아예 폐지해 고소득층이 사회보장세를 더 내게 하자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을 채택하면 사회보장기금의 고갈 시기를 21년 정도 연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자 6.2%, 고용주 6.2%, 이를 합해 12.4%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세율을 높이자는 방안입니다. 사회보장세율을 2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높이자는 방안입니다. 67세로 올린 연금 수령 연령이 내년에 1960년생부터 완료되는데 이를 70세로 다시 더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수혜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고갈 우려를 3분의 1 정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확대하고 노년층과 장애인들 가운데 계속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국의 전체 노동력 인구를 대폭 확충하고 이들이 사회보장세를 더 많이 납부하도록 유도하자는 방안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기생충 감염으로 발생하는 장 질환인 사이클로스포리아증 환자가 지난해보다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부 식재료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를 섭취할 때에는 깨끗이 세척하고 위생이 확인되지 않은 생채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미국에서 확인된 사이클로스포리아증 환자는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보건당국은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는 미시간주를 비롯해 30여 개 주에서 보고됐으며 일부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사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멕시코식 패스트푸드 체인인 타코벨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 식당이나 식재료가 감염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기생충에 오염된 물이나 채소, 과일 등을 통해 감염되는 장 질환입니다. 감염 후 약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물설사와 복통, 식욕 부진,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식중독과 달리 증상이 수일 만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설사가 수주 동안 이어지거나 좋아졌다가 다시 반복되는 사례도 있어 단순 장염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설사가 며칠 이상 계속되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자가 치료만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면역 저하 환자는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DC는 채소와 과일을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손 씻기와 식재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신선 채소와 과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설사가 오래 지속되거나 최근 외식을 한 뒤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 식중독으로 넘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